리플 시작해볼까요? 현재 2020원, 2,000원이 깨질랑 말랑 하고 어제 한때 깨졌죠? 그죠? 어제 한때 1990원까지도 갔었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2,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리플도 4시간 본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왔는데 근데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아직은 다시 안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도 지금 박스권을 하방 이탈해가지고 크게 빠지지 않고 여기가 저항대로. 그러니까 지금 비트, 이더, 리플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 무너지고 나서 그나마 그 지지대로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우선 과제가 이 21선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격이 좀 버려져 있죠. 현재 1.37달러 근데 21선은 1.6달러니까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일단 하락 추세, 가파른 하락 추세조차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나서 크게 빠지고 올라왔지만 이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 추세대로까지만 반등이 나온 거고 다시 이 추세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리플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현재 2053 사토시 그래서 2100 사토시가 이 지지대가 깨지고 나서 이제 1900 사토시 여기 박스권을 깨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는 진입하지 않고 현재는 2053 사토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락 채널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리플, 이더리움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주봉이에요.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만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이격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지금 대장들 비트 대장하고 알트 대장하고 XRP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일단 XRP가 3일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네 보니까 지금 또 바뀌었네. 지금 가까스로 둘 다 앞에가 8383 아침만 해도 8483이었는데 리플이 조금 더 빠졌나봐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하루 대비해서도 0.5% XRP는 빠지고 BNB는 지금 올라오고 하면서 아직 역전은 안 됐지만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3, 4위 지금 경쟁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Y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4 리플은 마이너스 26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61%니까 둘 다 비슷한 마이너스 한 60%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난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46%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다른 코인들 지금 뭐 80% 이렇게 넘게 빠진 것 비해서는 양반이지만 마이너스 60%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리플은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거다. 그죠?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거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그러면은 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이니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밤에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가 리플과 토크나 펀드를 추진한다 라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 보험사 아비바의 자산운용 부분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통 펀드를 XRP 레저에서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력에 따라 리플은 XRP 레저에서 토큰화 펀드를 발행 및 운용하는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제도 이 XRP 레저 이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엔 어디?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 근데 저는 아비바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영국 보험사 아비바가 어떤 규모고 어떤 회사야? 물어보니까 아비바는 단순한 보험사가 아니라 유럽, 캐나다 시장을 아우르는 대형 금융그룹이야 라고 하면서 본사는 런던에 있고 규모는 이렇고 그래서 보험사로는 영국 최대 규모고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중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 이제 핵심 사업 영역이 보험이고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표 보험사고 자산운용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여기가 자산운용 부분이잖아요. 인베스터 지금 이 자산운용 부분 내부 자산운용 부분 규모도 엄청 크다 라고 하면서 시장 위치가
영국 최대 보험사고 영국 증권시장의 대표 대형주라고 합니다. 자산운용, 보험, 결합형 대형금융 플랫폼이고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아비바는 단순한 보험사 수준이 아니라 유럽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업이고 대규모 자산운용 및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제공자다. 그래서 이 아비바 입장에서 토크나 펀드가 왜 의미가 있냐 또 설명을 해줍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돈을 굴리는 회사다. 그래서 뭐 이제 아비바가 이제 그만큼 이제 큰 초대형 금융기관 투자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다면 토크나 펀드가 뭐냐? 기존 펀드 구조는 뭐 종이 결제고 돈이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걸리고 뭐 복잡한 수탁과 중개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토크나 펀드로 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위에 펀드 지분이 발생하는 거고 실시간 결제가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동 정산, 쉽게 말하면 펀드 지분을 디지털 증권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얻는 이점, 뭐 운영 비용 절감, 유동성 개선, 뭐 기관용 디지털 자산 실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XRP 레저에서 하는가? 리플, 레저는 초당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기관용 토큰 발행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결제 정산 특화에 특화된 체인이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처럼 변동성 높은 가스비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선호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험사가 코인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전통 금융, 수백조 운용기관이 블록체인을 실제 인프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래서 시장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1단계 개인 투자자가 코인을 매수하고 2단계 ETF 승인됐고 여기까지 다 된 거죠. 3단계 기관이 직접 체인 위에 상품을 발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다. 이게 진행되면 블록체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 요약하면 보험사가 토크나 펀드를 추진했다는 것은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금융 인프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지금 리플 레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리플사 가격이 떨어지든 뭐 오르든 제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면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빛을 볼 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뭐 썸네일에 웅장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이것만으로 웅장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볼게요. 엘리노 테러 기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죠. 요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였었나요? 그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회의 그 내용인데 참석했던 은행 및 암호화폐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서 나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측 모두 이번 회의가 생산적이었다라고는 평가했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또다시 어떠한 타협점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거다. 근데 이제 뭐 타협의 분위기가 뭐 감돌았다라고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협의가 안 됐는데 양측 간의 추가 논의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담이 이달 말 이전에 다시 개최될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양측에 3월 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첫 번째 회의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더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양측은 당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보다 규모는 작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쫙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16G, 그 다음에 리플, 팍소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협회, 그 다음에 여기는 CCI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코인업계 참가자가 누구였냐? 이번에 딱 보시면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A16G, 여기가 미국 대형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러니까는 크립토 위주로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이거든요. 그 다음에 팍소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협회, 여기 비영리 기관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협회하고 암호화폐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로비도 하고
할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로비도 할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 혁신위원회도 이 처음 이제 그 초기 설립자가 코인베이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목소리를 한 번에 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요 블록체인 협회와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코인 발행 업체로는 리플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 XRP를 발행하는, 그럼 어떤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로서는 리플이 유일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 참가했다? 이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회의에 리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만한 코인이 없다. 알트에서도 이만한 코인이 없다. 근데 이만한 코인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면 어떻게 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 투자가 실패한 게 아니라 원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 뿐이다. 오히려 수량을 못 모은 사람들한테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만약에 미 증시가 올타임 하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정을 좀 더 받게 된다면, 물론 이 정도급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정도의 하락을 보게 된다면 비트는 지금 상당히 하락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하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승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XRP 레저의 그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제 토크나 펀드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XRP를 RWA 코인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단순 송금 결제용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크나 펀드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리플이 RWA 코인으로 분류가 된다. 누구나 이제 리플은 RWA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지금 리플은 그냥 단순 송금용 코인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있고 한데 리플이 과연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한계, 대중이 보는 그 한계점입니다. 근데 리플은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XRP 생태계 이 레저를 통해 가지고 토크나 펀드가 지금 그 위에서 발행 및 운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기가 오면은 이 XRP가 RWA 코인이구나를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 인식을 하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도 그게 보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을 하자. 딱 봐도 어디에서 지금 놀고 있다? 리플은? 개별 코인 발행 업체로는 아무도 없어요. 리플만 있다, 리플만. 코인베이스, 지금 미국 대형 벤처 캐피털, 팍소스, 블록체인 협회,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는 업체가 지금 그 비영리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리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코인이라니까요. 이만한 코인이 없다니까요. 근데 단순히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어제도 보셨듯이 리플은 절대 못 오른다 라는 그런 악플이 달리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리플이 10,000원 갔다가 다시 5,000원으로 떨어지면 똑같은 소리 또 나온다. 절대 못 오른다. 그래서 조롱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내 눈으로 느끼면서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할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는 온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상승을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미증시가 올타임 하이의 부담을 가지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석가가 말하는 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지만 정확한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내가 여기에 맞추느냐, 아니면 이 상승할 때를 맞춰서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채팅창 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6K 또 살짝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딱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아니면 매크로의 힘이라도 얻어서 가야 되는데 매크로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고 더구나 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가 그래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손이 좀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인데 근데 코스피가 날아다니니 사람들은 코스피를 신경 쓰지 코인에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코인장은 투심이 얼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은 결국에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촉매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촉매가 딱히 보이지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 증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미 증시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만약에 하락에 갈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버틸 거라면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지금의 이 위기를 견뎌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